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모든 지식을 모으는 곳, 건강 모으기입니다. 저희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전문의 검증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다루며 최신 연구 결과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5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갖고 있다는 대사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모두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대사증후군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2에서 3배나 높이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하지만 미국 헬스라인과 이팅웰 같은 건강 전문 매체의 최신 연구를 보면 우리 주변의 채소들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 대사증후군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여러 건강 지표가 동시에 나빠지는 상태예요. 의사들은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해요. 첫째는 복부 비만으로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여자는 85cm 이상일 때예요. 둘째는 혈압이 130에서 85 이상, 셋째는 공복혈당 100 이상, 넷째는 중성지방 150 이상, 다섯째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남자 40, 여자 50 미만일 때예요. 이 숫자들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간단히 말하면 배가 나오고 혈압 높고 혈당 높고 피가 끈적해지는 상태가 모두 겹친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정혜 씨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40에서 92, 공복혈당 108, 허리둘레 92cm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약을 여러 개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식습관 개선으로 6개월 만에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돌렸다고 해요. 대사증후군이 위험한 이유는 각각의 문제가 서로를 악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이 손상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대사증후군의 원인,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줘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가 인슐린 말을 안 듣게 돼요. 문은 닫혀 있는데 계속 노크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결국 지쳐서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비만, 특히 뱃살이에요.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거든요. 운동 부족도 큰 원인이에요. 근육을 안 쓰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40대에는 20%, 60대가 되면 40% 이상이 대사증후군을 갖게 돼요. 또 가족 중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위험이 더 높아요. 임신성 당뇨를 겪었던 여성, 지방간이 있는 분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이런 질환들이 모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대사증후군 극복하는 생활습관.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약보다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없어요. 첫째,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큰 효과가 있어요. 70kg인 분이 3.5에서 7kg만 빼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모두 좋아져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한 달에 1에서 2kg씩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둘째, 운동은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제자리에서 무릎 들기,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하시는 게 좋아요. 페트병에 물 채워서 들기만 해도 근력 운동이 돼요. 셋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통밀빵을 드세요. 밥 양을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고 대신 채소를 더 드시면 좋아요.
넷째, 포화지방과 소금을 줄이세요. 삼겹살,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국물은 남기세요. 한국인 평균 소금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라고 해요. 다섯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관을 직접 손상시켜요. 술도 일주일에 2회, 한 번에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59세 김영수 씨는 매일 30분 걷기와 탄수화물 줄이기로 3개월 만에 체중 6kg를 감량하고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대사증후군에 좋은 5가지 채소. 이제 대사증후군 극복에 특히 좋은 채소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연구진이 밝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채소들이에요. 첫 번째, 고추예요. 고추에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돼요.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파프리카나 피망도 좋아요. 하루에 고추 2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칼슘, 철분, 칼륨이 풍부해요. 특히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데친 시금치 한 컵이면 하루 필요한 철분의 30%를 섭취할 수 있어요. 시금치나물, 시금치 된장국으로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특히 좋아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해줘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넣으면 맛있어요. 네 번째,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양배추가 이걸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또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쌈으로 드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 케일이에요. 케일은 비타민 K가 가장 풍부한 채소예요. 비타민 K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쓴맛이 부담스러우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좋아요. 이 채소들의 공통점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채소를 5접시 이상 드시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65세 이정숙 씨는 매 끼니 이런 채소들을 꼭 포함시켜 드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200에서 120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실천 가능한 식단 예시.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침 현미밥 반 공기, 시금치 된장국, 브로콜리 나물, 김치. 아침은 든든하게 드시되 밥은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점심 보리밥 반 공기, 양배추 쌈, 고추장 조금, 케일 샐러드. 쌈 채소를 많이 드시면 자연스럽게 밥 양이 줄어요. 저녁 잡곡밥 반 공기, 브로콜리 볶음,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7시 이전에 드시면 더 좋고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플레인 요구르트, 토마토, 오이 같은 걸 드세요.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하루 1개에서 2개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물은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드세요. 녹차나 보이차 같은 차도 좋아요. 단,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이 글의 마무리. 오늘은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대사증후군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높아지는 위험한 상태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체중 5에서 10% 감량, 하루 30분 운동,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줄이기가 핵심이에요. 특히 고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지만 먼저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을 3개월 정도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대사증후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 모으기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요.